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주요 화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나우 김태일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 국무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를 열고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직후 열기로 했던 기자회견이 미국 측 요청으로 돌연 취소돼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경찰이 오는 18일과 25일 8.15 비대위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8.15 비대위 측은 집회 금지 통고에 행정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공모가는 13만 5천 원으로 더블 상한가, 이른바 따상을 할 경우 빅히트의 주가는 오늘 최고 35만 1천 원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태국 정부가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비상조치를 가동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왕실 개혁과 총리 퇴진 등을 요구하며 연일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와 온라인 메시지 배포 등을 제한하면서 정부 청사 등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핫한 뉴스 프레스나우였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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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들 도망간다. 조사하라. 조사하라. 은강원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그들이 보여준 행태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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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들 모습이었습니다. 이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부실펀드를 팔다가 조 단위의 금융 피해를 만든 사건입니다. 편법 거래와 수익률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산다고 하고선 서류를 위조해 부실 기업에 투자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돌려주지 못한 투자금이 라임은 1조 6천억 원, 옵티머스는 5천억 원에 달하고 그 피해자가 5천 명이 넘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4월, 그리고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역시 지난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상황.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 그 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태를 대비하던 옵티머스 경영진이 지난 5월 작성한 내부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 안에는 도움을 줬던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가 되어 있다. 펀드 설정 및 운영 과정에도 관여가 돼 있다 보니 본질과 다르게 권력형 비리로 포도될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쟁은 문건의 진위 여부가 중요하다며 선을 긋고 있고, 야당에선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은 옵티머스 수사팀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오늘의 프레스콕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의 핵심, 그러니까 지금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모 전 행정관 여자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가 연루되다 보니까 문 대통령도 불똥이 청와대까지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 들으셨다시피 이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때문인지 청와대는 이 출입 기록은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 그리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만남을 확인 위해서 CCTV 영상을 검찰이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 CCTV 영상은 존속 기한이 지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라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고요. 또 그 다른 한쪽에서는 또 옵티머스 논란이 있습니다. 모두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루됐다 이런 의혹이 계속 야당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누가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는지 정말 돈 5천만 원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강기정 전 수석에게 전달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옵티머스 얘기를 좀 했는데 유호정 기자, 지금 이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이모 전 행정관이거든요. 변호사 출신이고 그 남편이 이 옵티머스 의혹의 아주 정점에 서 있는데 도대체 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모 전 행정관은 누굽니까? 네, 일단은 이모 전 행정관이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에 대해서 그럼 과연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전 행정관이 그 전에 어떤 경력이 있길래 이렇게 여권과의 연결고리다라고 야권이 지목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전 행정관은 변호사입니다. 2012년에 개업을 했고요. 여성이죠? 30대, 네, 맞습니다. 30대 여성 변호사인데 2012년에 개업하고 사실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여권 곳곳에서 그동안 활동한 경력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014년에는 국정원 감금 사건 관련해서 변호를 맡았었고 2017년부터 작년까지는 또 서울시 법률고문 그리고 2018년부터 작년까지 국가정보원 법률고문 이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 입성한 상황인데 이렇게 여권과의 이력이 곳곳에서 있기 때문에 관련 연결고리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야권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권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 당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좀 이례적으로 이 증인 채택을 허용했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증인 역시 허가해 준 것이다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의 변호인단의 이광철 민정비서관, 현 민정비서관과 함께 역할을 하면서 아마 지금의 현 여권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36세 여성 변호사 출신의 이 이모 전 행정관, 그 남편이 옵티머스의 지분 10%를 갖고 있는 윤모 변호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변호사의 이제 부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옵티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다가 지금 여권과의 일부의 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지금 야권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는 자신이 바로 이 이모 전 행정관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꽂았다. 이렇게 또 떠벌리고 다녔다. 이런 주장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회장 그리고 그 이모 전 행정관의 남편인 윤모 변호사 이 사람들이 옵티머스의 핵심 주주들인데 그 아내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이 의혹의 확산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유호정 기자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김태일 기자, 지금 이모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어디에 나와요? 오늘 23일에 이제 그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어젯밤에 여야 합의 통해서 긴급하게 그 증인으로 출석이 된 상황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 여권에서는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는 자신이 다 알아봤더니 이건 뭐 별거 아니다. 근데 야권이 괜히 이게 정치 공세 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보수 언론과 야당은 지금 뭐 이호정 기자 설명했듯이 그런 연계고리를 근거로 엄청난 뭔가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 청와대에 입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해라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우리 앵커가 얘기한 것 같이 여러 정황들이 지금 눈다발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얘기하자마자 청와대가 처음에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을 내세워서 관련 자료 협조 못하겠다 이랬다가 사실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뻔했죠. 제한적이나마 그렇게 풀기로 한 거는 제가 보기엔 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모 행정관이라는 변호사를 증인 채택한 것도 상황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를 어찌 보면 조기에 차단하자. 제가 여권 관계자에게 들은 바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는 거론이 되는 사람들 위에 있는 뭐 비서관이든 수석이든 또는 뭐 다른 누구든 돈 거래 정황은 없더라. 전혀. 없더라. 뭐 이제 이걸 가지고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뭐 검찰 수사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인데요. 과거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2001년에 DJ 정부 때 이용호 게이트라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시작된 그 이용호 게이트가 검찰 내에서 사실은 부실 수사 지적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건이거든요. 왜 부실 수사를 했느냐? 당시에 여권 내 실력자 또는 검찰총장의 뭐 동생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연루가 돼 있는 거를 감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도 조금이라도 연루가 돼 있는 걸 이를테면 단순히 돈 거래 없다 이런 정도 말고 통화를 했던 기록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 공개해야 된다. 공개를 해야 더 확산되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청와대는 나름 자신이 있으니까 모든 성역 없이 다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런 문 대통령이 지시가 나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경호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충분히 지금 이모 전 행정관을 고리로 해서 연결되는 정관계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닐 거라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모 전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 행정관이라는 위치에서 특히 뭐 민정비서관실이니까요. 상당히 뭐 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까지 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근데 요번에 이제 특정 사건이 하나 퍼졌죠. 금관원을 감찰하는 부분들이 이 전 행정관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 옵티머스에 관해서는 2년 전부터 계속 뭐 고소 고발장이 들어갔는데 수사가 안 되고 있고 뭐 등등에 엮이면서 이게 휘발성이 커지는 그 접점이 어디냐면요. 자문단이 구성이 되는데 부총리급이 있고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들어갔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인 눈에는 지금 굉장히 그분들은 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지만 일단 거기 이름은 올라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역대 정권의 4년차 징크스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갖고 있거든요. 조기에 차단해야죠. 조기에 차단하고 이것이 청와대로 옮겨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 8개월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더 수사관들을 더 많이 파견해서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범죄자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딱 좋은 표현을 했어요.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모회사로 들어오는 그런 아주 이 무자본적인 M&A가 저 같은 뭐 문외한도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수사는 아닐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진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이모 전 행정관과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종걸 전 의원, 뭐 자신은 잘 모르는 인물이다. 왜 자신의 변호인단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최영호 고문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니까 뭐 검찰로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또 증언도 됐잖아요. 신속하게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예. 검사만 18명의 18명이나 네, 돼요? 대규모 예. 수사팀이 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9명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전국 각 검찰청에서 이 주요 검사들 4명, 5명이 추가로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중앙지검 내부에서도 4명이 더 추가원이 되면서 검사만 총 18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사팀이 지금 예. 꾸려진 상황이고요. 사실 중앙지검이 이전에 윤석열 총장에게 검사 4명을 추가 요청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그것 말고 더 대폭 인사를 대폭 충원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었죠. 이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 요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이를 승인을 내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사실 그동안 구체적인 수사 지휘에 대해서 밝히거나 뭐 나서거나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예. 지휘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직접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 총장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요. 그동안에 이런 검찰 내외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었던 부실 수사 의혹 이런 것들 역시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예. 일부 검사 증언 얘기가 나왔을 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언되는 검사의 이력이 중요하다. 정말 이런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금융범죄와 관련된 또 정관계 로비 의혹과 아주 관련된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잘 이뤄진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검사 요청을 할 때 어떤 검사들이 필요하다, 어떤 검사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법무부에 직접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올린다고 그걸 법무부가 다 그 검사들을 충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검사 충원에 이제 직접 이뤄지게 되는데요. 예.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이 검찰이 올린 후보자 명단 가운데에서 이 특수통 검사들 위주로 이 5명을 선별을 해서 추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예. 좀 구체적으로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예. 그리고 또 이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 검사들 이런 검사들이 이제 수사팀에 포함이 됐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대형 사기 펀드 사건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밝히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이렇게 검찰의 수사 의지에 회의적이다.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동안 좀 미적거리지 않았느냐. 초기 수사가 중요했다라면서 이제 지금 과연 이렇게 대폭 증언이 됐지만 어쨌든 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인 상황에서 과연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야권은 아직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얼마나 성과를 내릴 수 있겠느냐. 친정부 편인 이성윤 지검장이 과연 정관계 로비 의혹을 잘 밝힐 수 있겠느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정관계 로비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금융범죄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라임과 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적극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별 근거도 없이 이 금융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권력형 게이트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나 또는 불법 행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런 시각. 실제로 당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지사나든지 이낙연 지금 당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분류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있다더라. 예. 뭐 이 옵티머스 관련 업체에서 이낙연 대표에게 복합기를 제공하고 예. 사용료 수십만 원을 냈다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SNS를 통해서 좀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이 이낙연 대표와 자신을 옵티머스 사기에 관련인 것처럼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를 언급했다는 문서가 있다는데 그것이 허구임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진 대선 후보 이낙연 대표가 뭐 때문에 수십만 원에 불과한 부당한 이득을 얻겠느냐. 예. 이거는 정치 음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력한 당대표, 대권 주자가 수십만 원의 이권을 챙기겠느냐. 그렇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옵티머스 사건과는 또 다른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봉현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요. 민정수석실에 로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라임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약 4개월 전에 이 김 전 회장이 지인한테 민정수석실 라인을 타고 있다. 예. 민정수석, 정무수석 모두 다 내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이런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예. 이 메시지를 직접 확보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 매체는 조 전 장관과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예.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있기 전에 조 전 장관에게 좀 입장을 물어보려고 어제 연락을 했었나 봐요. 해당 그래서 기자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조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 이 매체가 이런 문자를 확보했다면서 나한테 문자를 왔는데 내 입장을 밝힌다라면서 SNS에 직접 얘기를 했어요. 나는 김봉현이건 누구건 라임 관련 사람을 아예 알지 못한다. 라고 예. 밝혔고요. 황당무계한 주장인 바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예. 라고 좀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전혀 알지 못한다, 김봉현 전 회장.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 또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태리 기자,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 요즘 좀 언론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커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아파트 현관 앞에 한 매체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이러면서 이제 해당 예. 기자의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까 촬영 제안에 협조해달라는 예.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는데도 기자는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 이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예. 이와 비슷한 일이 뭐 작년에 많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그 SNS에도 글을 올렸어요. 작년에 이제 자신의 사생활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이름하고 언론사 명을 공개하면서 이 추미애 장관의 SNS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경위님,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입니다만은 뭐 여전히 추미애 장관 굉장히 관심사고요. 또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등장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도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긴 하는데 저렇게 사적인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렇게 매번 논란은 돼요. 뭐 공간 여부는 기준이 뭐 애매하죠. 예. 뭐 집 앞 또는 뭐 집 안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뭐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공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는 사실 공인으로서 어찌 보면 치러야 될 대가다. 예. 과거에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공인의 범위가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수석 또 심지어 뭐 기업의 총수 이런 예. 분들은 당사자에게 들이대는 언론의 이런 취재와 관련된 사진이든 또는 기타 언행에 대한 보도든 예.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감수를 해야 되는 거지만 가족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이미 된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 역시 당사자 본인에게 쏟아지는 이런 계속 이어지는 취재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불편함을 호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제동을 걸기는 어렵다. 어찌 화가 보면 나니까 그걸 촬영하고 있는 기사 쓰고 있는 기자 얼굴도 막 공개하는 건 또 어때요? 글쎄 이제 그런 거는 감정적인 대응인데요. 예. 저는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만 조국 전 수석의 경우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인가요? 이분이 이제 오늘 아마 재판에 나와가지고 또 증언을 하죠. 내일로 알고 있는데. 내일인가요? 예. 하여튼 이 김봉현 회장 같은 사람이 당사자가 예.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과 없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보도가 되는 거. 또 아까 이낙연, 이재명 뭐 이런 분들까지도 거론 이거는 어찌 보면 사실 무차별로 지금 막 총이 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검찰이 빨리 규명을 해야 어찌 보면 이 논란을 막는 길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